오늘은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신 유동원 본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계속 여러 차례 지난번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그 상원 결선 투표 결과가 나왔죠. 네. 그래서 미국의 그 민주당이 그 두 자리를 차지하면서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상원 하원을 다 차지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됐는데 일단 요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 사실 이게 플러스적인 요소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블루 웨이브가 되면 하원, 상원,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이제 일관된 정책을 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앞으로 2년 정도는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적인 요소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상원 의석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국 이겼습니다. 그죠? 네. 이제 50대 50이 딱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부통령이 투표를 당연히 바이든 쪽으로 할 테니까 51대 50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상원에서도 블루웨이브로서 어떤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나온 공약 중에서 부양 정책 부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뭐 훨씬 더 많이 쓰겠다, 돈을 많이 쓰겠다 다 좋은데 한 가지는 이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 세금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의 지금 법인세가 21%인데 이걸 28%로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 10%에서 한 15% 정도의 적정 가치를 깎아내리는 그런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제 블루웨이브가 됐으니까 내일 당장 세금 올리겠다 발표를 해버리면 시장은 정말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수치상으로만 해도 한 10에서 15%.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분이 한 7, 8%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빠지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7, 8% 정도 또 빠져야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을 경우 근데 상원을 가져갔다고 해서 내일 당장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렵고요. 결국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또 바이든의 입장에서도 2년 정도 상원을 하원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투표가 있으니까 정책을 펴는데 벌써부터 세금 때리는 정책을 펴면 오히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좀 더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이든 정권이 정책적으로 이걸 바로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당연히 부양 정책을 600달러 1인당에서 2000달러 바로 지금 얘기 나왔죠. 이런 식으로 중소형주의 자금 지원 또 유동성을 계속 푸는 부분 또 이제 옐런 의장이 들어오면 이 파웰 의장과 같이 합작품을 만들어내서 재정 부분과 통화 부분을 다 푸는 이런 쪽으로 결국은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적인 요소와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선 시장은 플러스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블루 웨이브가 완성이 됐다라는 날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나스닥은 빠졌어요. 그런데 이 중소형주는 자그마치 3.9%나 급등을 합니다. 그러게요. 러셀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1년 동안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보더라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숫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S&P 500과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법인세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6.7%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은 7.7% 정도 되는데 만약에 관세를 올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게 이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로 변하겠죠. 네. 예, 그렇지만 지금 밑에 보시면 나스닥 100과 러셀 2000, 특히 러셀 2000을 보시면 예, 상승 여력이 38.6% 나오잖아요. 그만큼 지금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한 시기고 또 정책적으로서 이 러셀 2000을 갖다 부양을 하는 게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반기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러셀 2000에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미국 투자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법인세 인상 요소만이 아니라 사실 바이든 후보 대통령 당선자가 그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반독점 규제이잖아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네. 결국 이제까지의 그 이슈가 이게 그 작은 기업들의 이익을 그 플랫폼 기업들이 다 뺏어가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러셀이 올라가는 이유도 반독점 규제에 대한 이게 좀 강화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과거에 그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닷컴 버블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폭락장이 오고 나서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반독점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2001년, 2002년에 막 나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반독점법에 포함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분해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이상 클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를 보시면 2002년부터 거의 한 2010년까지 8년에서 10년 가까이 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을 못해요.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 반독점법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뭐 애플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대형 기업들, 빵마가라는 기업들이죠. 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펀디멘탈로 보면은 정말 아직도 싸 보여요. 그런데 법인세에서 한번 얻어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독점에서 또 두 번 얻어맞으면 그 많은 상승 여력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스닥은 더 이상 상승을 못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상반된 게 하나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갑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반독점법에 관련된 기업들이 네. 물가를 낮춰주는 효과를 굉장히 크게 일으킵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악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막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물가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 연준이 빠르게 물가 상승 때문에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큰 위기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옐런 의장이 아닐 테고, 그걸 모르는 파웰 의장이 아닐 테고, 또 당연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런 피드를 받겠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대대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씩 예를 갖춰가면서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선물 흐름 보고 있으면 오히려 또 나스닥 100이 조금씩 올라요. 결국은 우리는 너무 정치적인 요소로서 시장을 들여다보지 말고 펀디멘탈적인 요소로서 또 시장의 방향성은 어차피 가게 되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장의 우려처럼 그게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를 확 주진 않을 것이다 한다 해도 네. 질질 좀 시간 좀 끌면서 시장 충격을 좀 완화시키면서 그렇죠. 완전히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고 나서 그리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2% 성장을 보이는 모습을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블루웨이브 현상을 통해서 그 우리가 또 뭐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뭐 예상 외의 일들은 없을까요? 블루웨이브 때문에 네네. 일어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문제점. 그 글쎄요. 지금 네. 저거 그 뭐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을
무난하게 잘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블루 웨이브가 되면은 이게 역시 그 국민의 대세는 이제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번에 이제 또 국회에 막 난입 사건이 네. 일어나고 뭐 총기를 들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로 홍콩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 또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좀 갈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분열. 예,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 불안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렇죠. 하는 요소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정도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독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이 라이엇이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얘기는 하는 것처럼 너무 이제 뭐 막가파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상 외에 어떤 다른 엄청난 어떤 변수가 생길 일은 없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해하면 되겠죠. 없다라는 아직까지는 거죠. 없다. 코로나 확산 물론 백신은 이제 막 맞기 시작은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저는 매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뭐 영향 없겠죠. 네, 코로나는 이미 지나간 이벤트다. 물론 계속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정말 이 부분이 어떤 이 양극화 현상을 좀 크게 만드는데 코로나는 양극화 현상을 좀 더 가속화시킨 거지 이미 이 트렌드 자체는 흐름 자체는 온라인화, 디지털화 이건 이미 벌써 대세이기 때문에 흐르는 강물을 좀 더 빠르게 움직인 거지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반대로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걱정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은 투자를 적절히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투자에 대한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시고 시장을 들여다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추가 상승 여력 지금 내가 투자를 해도 되냐? 하나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요. 하나는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더 가지고 가도 되냐? 아마 이 두 가지 질문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참 이게 이 질문은 제일 애매하죠. 아니 그게 뭐 애매하다기보다는 그냥 매달 받는 거라서 예. 작년에 뭐 코스피가 1700 왔었을 때도 그 질문 그다음에 1800 갔을 때 1900 갔을 때 지금 3000입니다 또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위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위가 꼭지가 여기다 라고 세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저는 과거에도 비관론자라고 불렸던 사람이라서 정말 이거는 진짜 거품의 거품이다. 이건 진짜 무조건 어쨌든 2년 뒤는 큰 폭의 하락장이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그 질문을 하시면 이제 좀 조심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인버스 투자하지 마시라고 정말 거의 지난 1년 동안 노래를 불렀다시피 했는데 네, 인버스 아직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대표적인 이런 지수들의 적정 가치를 구했을 때 물론 옛날보다는 상승 여력이 많이 줄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유동성만 가지고 계산하고 여러 가지를 계산했었을 때 아직 꼭지를 논하기엔 너무 빠르다. 예. 앞으로 어떤 요소들을 보면서 그 꼭지를 만들어주는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세게 얘기를 할 텐데 아직은 그 수준까지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거품을 만드는 시기라서 거품을 만드는 시기에 섣불리 그 거품이 꺼질 거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힘든 구간을 겪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내에 그 우리가 좀 투자 대상으로 삼을 만한 섹터나 아니면은 뭐 투자 자산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지금 여기 올려놓은 걸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전반신 투자라고 해놨어요. 네. 사실 이게 제가 옛날에 우리
2007년도 이때는 또 2010년, 11년도는 차화정 이렇게 그렇죠.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예, 짓는 그 실력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전반애라고 해서 예,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 부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는 제가 애라 그랬는데 에너지. 근데 에너지 중에서 옛날 고유 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전반신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주가의 흐름이 이거는 이제 어저께 주가가 아니고요. 네. 그저께 주가 흐름이었는데 왼쪽이 EV, Electric Vehicle, 그러니까 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이 세미컨덕터 반도체고요. 오른쪽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보시면은 사실 흐름이 좋네요. 예, 흐름이 좋죠. 근데 이게 어제 들여다보시면 더 좋아요. 예, 어제는 거의 뭐 신재생 에너지가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도체도 이제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반독점법이 들어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대형 이 기술주들이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투자를 좀 많이 늘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일렉트리컬가 활성화가 되면, 전기차가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이게 플랫폼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또 자율주행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엄청난 수요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지금 슈퍼 사이클에 어떻게 보면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해드리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 말. 그럼 이제 2달, 그죠? 좀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아니고 어쨌든 많이 올랐으니까 SK 하이닉스가 한 8만 원대 중반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벌써 14만 원, 13만 원이니까. 근데 충분히 저는 이게 얼마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는 것은 충분히 또 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반도체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참 독특한 어떤 옛날 사이클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독특한 환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사실은 지금같이 수요가 좋아질 때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투자를 이 세금 관련된 것 때문에 배당을 더 많이 한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적게 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공급을 늘리는 부분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면 수요는 계속 좋아지는데 게다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인텔을 인수해야 되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투자가 좀 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또 미국이 계속 중국을 공격하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상당히 어려워지죠. 자, 이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021년, 2022년에 도대체 반도체 관련 주들이 얼마나 오를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물론 저는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과거에 여러 가지 전략을 짜봤었을 때 탑다운과 바텀업을 했는데 가장 좋아 보이는 업종 딱 그러면 저는 반도체 이 얘기가 딱 나오거든요. 지금. 네. 자, 이럴 때는 이 지수나 이 업종이 아무리 적게 올라도 50%는 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업종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 솔라나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 이제 바이든이 드디어 이제 들었으면서 이쪽에 대해서 엄청난 부양 정책을 내놓을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것도 시작인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벌써부터 꼭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이 업종들은 적어도 이 전반신 투자만큼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다 초점을 맞추시면서 투자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이 세 가지 섹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이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있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